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세 곳의 선거구에서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경선에서 현역 국회의원들이 모두 탈락하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동남갑의 정진욱, 북구갑의 정준호, 북구을의 전진숙 후보가 모두 현역 국회의원들을 꺾고 승리한 겁니다. 후폭풍이 상당할 걸로 보입니다. 김영찬 기자가 어젯밤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들을 만나 취재했습니다. 밤 10시에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1차 경선 결과 발표장에서는 뜻밖의 이름들이 흘러나왔습니다. 광주는 북구갑의 정준호 후보이시고 북구을은 전진숙 후보이십니다. 동구 남구갑은 정진욱 후보입니다. 민주당 텃밭에서 광주 3명의 현역 국회의원 모두가 경선에서 탈락한 겁니다. 광주 동남갑에서는 민주당 당대표 정무특보인 정진욱 예비후보가 현역 국회의원인 윤영덕 의원을 제쳤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서 여러분들의 마음 살피면서 또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열심히 들으면서 유권자의 마음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북구갑에서는 정준호 변호사가 역시 이 선거구 현역인 조호섭 국회의원을 경선에서 승리하는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8년 전 당의 부름을 받아서 광주에 내려와서 그 답을 드리지 못했는데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북구의 숙제 풀고 호남 정치의 미래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시의원 출신의 전진숙 전 청와대 행정관도 광주 북구을의 현역 국회의원인 이영석 의원을 이겼습니다.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또 지금 민생 문제 굉장히 좀 심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듣고 그걸 어떻게 정책으로 만들어서 풀어갈 건지 이런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선거구들은 비교적 논란이 적어 1차 경선 지역으로 분류돼 현역 의원들의 무난한 승리가 예견됐던 곳입니다. 더구나 북구갑과 북구을의 경우 현역 국회의원들이 줄곧 여론조사에서 강세를 보여왔던 곳이라 이번 결과가 대이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이처럼 선수 교체를 선택한 민주당 텃밭의 민심을 두고 갖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특히 현역 안정권으로 꼽혔던 지역구마저 이변이 발생하면서 앞으로 남은 광주 전남 지역 경선이 흥미진진하게 됐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한 걸음 더 들어가 분석했습니다. 광주 동남갑 윤영덕, 북갑 조호섭, 북을 이영석 등 현역 국회의원 모두 민주당 경선 문턱을 넘지 못한 데는 일반 시민 여론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번 경선은 민주당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시민 여론조사를 절반씩 반영한 국민참여경선 ARS 투표 방식으로 치러졌는데 현역 의원들의 경우 조직 동원력에 있어 권리당원 투표에는 유리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이번 경선에 이긴 도전자들이 현역 프리미엄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건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광주 시민 여론이 그만큼 나쁘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역 의원의 이점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걸 활용해서 조직의 세를 지지 세력을 넓히거나 이런 노력을 덜 했기 때문에 문제는 이 같은 이변이 앞으로 경선을 앞두고 있는 다른 지역구에 미칠 영향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도전자들에게 밀리는 성적표를 받아든 곳은 물론 현역 국회의원들의 뒤를 쫓고 있는 도전자들로서는 한번 해볼 만하다는 용기를 주기에 충분한 현상입니다. 새로운 리더가 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정치 도전자인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조금 더 용기를 주고 국민의힘에 비해 공천 과정에 잡음과 갈등이 많고 혁신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민주당으로서는 텃밭인 광주 전남에서 경선을 통한 현역 교체가 이루어질 경우 분위기 반등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광주 전남 18개 선거구에서 광주 5곳, 전남 10곳의 나머지 후보자들은 오는 3월 10일까지 확정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전남대 조선대병원에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병원에 출근하지 않은 지 오늘로써 사흘째입니다. 의료 공백을 메워야 하는 1, 2차 병원과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큰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광주 광산구의 한 종합병원입니다. 전남대 조선대병원 다음으로 응급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어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 이탈로 인한 상급병원의 의료 공백을 메워줄 만큼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24개의 중환자실 병상 중 이미 21개가 꽉 차 있고 더 많은 중증 환자를 감당하기엔 의료진 수도 넉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응급실에서 올라오면 좋은데 우리가 갖고 있는 환자들이 신규 환자들이 있는 전공의들의 이탈이 장기화할 경우 1, 2차 의료기관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전남대 조선대병원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279명의 전공의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했지만 대부분이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공의들이 자리를 비우면서 병원 내부에서조차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은 평소 의사의 업무를 분담했던 진료 보조 간호사를 전공의 대신 현장에 투입시키고 있는데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또 응급수술을 대비해 간호사들이 3교대를 서고 야간과 주말에 응급콜까지 도맡게 돼 업무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응급수술과 관련된 부서의 간호사들에게 응급콜 당직으로 당번을 짜서 콜이 생기면 부르겠다. 의사 단체령 등으로 인해서 그 업무를 PA들이 더 많이 가져가게 된 것은 사실이고요. 정부는 전공의들의 조속한 현장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 전남대병원은 외래 환자 진료를 3분의 1가량으로 줄였고 수술실과 입원실도 축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선대병원 역시 수술실과 입원실의 가동률을 50%까지 축소한다는 방침이어서 의료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산 무안군수가 광주 민간 군공항 이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났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진척 없이 원론적 입장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산 무안군수가 어제 저녁 무안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광주 민간 군공항 이전 문제만을 가지고 회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장소는 무안의 한 식당으로 당초 무안군수와 행정부지사 회동이었는데 무안군수와 전남지사 회동으로 갑자기 바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록 지사와 김산 군수는 양측 실무자 각각 한 명씩만을 배석시키고 만났습니다. 예약은 어제 전화 오셨어요. 오셔갖고 그 자리에 오시지 않았어요. 전남지사와 무안군수는 광주시가 광주 민간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무안군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 2018년 8월 체결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협약서 내용대로 광주 민간공항을 조속히 이전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원론적인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김산 군수는 광주 군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하는 데 반대 입장을 밝혔고 광주시장, 전남지사, 무안군수가 함께 만나는 3자 회담도 거부했습니다. 2018년도 협약서도 안 지킨 사람하고 무슨 내용을 얘기하겠냐. 전라남도는 군공항 관련 성과는 없었지만 두 사람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했다며 이번 만남 자체에 의미를 두는 모습입니다. 지사님과 무안군수님이 처음 만남을 하신 겁니다. 이 만남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좀 더 계속 무안군수님과 이야기 나누고. 두 사람의 이번 회동은 김산 군수가 전남지사를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지 한 달이 지나서야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회동이 끝나면서 그동안 전라남도가 무안군을 설득하기 위해 어떤 논리를 개발하고 이번 회동에 임했는지 전라남도의 정치력 부재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서 최근 의원들의 연봉을 최대 600만 원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연봉 인상 결정을 일사천리로 진행했는데요. 회의록을 통해 인상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 봤더니 구체적 인상 근거를 찾기가 힘들었는데 이 의원들 사기를 올려줘야 해서라는 부분에서는 쓴웃음이 나올 정도입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시의원과 구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올리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의원들 월급의 한 축인 월정수당은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으로 올라왔는데 의정활동비는 20년 동안 묶여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이 의정활동비를 최대 50만 원까지 인상할 수 있게 되자 모두 올리기로 한 겁니다. 연봉으로 치면 최대 600만 원까지 올릴 수 있는데 지자체들은 의원들의 연봉을 올릴 수 있는 상한선까지 최대로 올려줬습니다. 현재 광주시 의원의 연봉은 6천여만 원으로 인상이 확정될 경우 1년 만에 10%가 오르는 겁니다.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 2.5%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정부에서 지금 20년 만에 이거를 지금 다시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올려줘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사실은 지배적이에요. 의정비를 올리기 위해서는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인상을 의결해줘야 합니다. 광주 MBC 취재진은 광주시 의회와 5개 자치구가 이번 달 치른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확보해 무슨 말이 오갔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지난 8일 열린 광주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록. 한 위원이 금액을 적게 하면 시의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말합니다. 광주가 낮게 설정하면 다른 시도에서 저희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라는 발언도 나옵니다. 타 시도에서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리고 있는데 광주에서도 올리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말하는 위원도 있습니다. 결국 위원회는 광주시 의원의 한 달 의정 활동비를 기존보다 50만 원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광주 5개 자치구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회의록에서는 오히려 적다는 느낌이 있을 정도,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이 돈으로 어떻게 생활할 수 있을까 등 구의원들의 적은 활동비를 걱정해주는 발언이 줄을 이었습니다.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능력을 감안해 동결이나 인상을 억제해보자는 논의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2023년 기준 서울과 6개 광역시 중 광주시의 재정 자립도는 42.3%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광주의 5개 자치구 평균 재정 자립도도 16.3%로 특광역시 자치구들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지금 현재 어떤 경제적인 상황, 또 의원들의 의정활동 후 이런 과정들이나 또 성과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심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위원회에서 잠정 결정한 의정활동비 인상안은 다음 주에 열리는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이대로 확정된다면 광주시 의원의 인상된 연봉을 위해 1억 3천만 원, 5개 자치구 의원들의 인상분을 위해서는 3억 2천만 원의 세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새벽 시간 택시 기사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돈을 빼앗은 10대 청소년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저지른 일인데 알고 보니 선배 고등학생이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황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둑해진 새벽, 검은 옷을 입은 한 학생이 조용한 아파트 단지를 유유히 배회합니다. 순찰차는 사이렌을 끄고 조용히 뒤따라갑니다. 몇 분 뒤 지원 차량이 도착하고 경찰들이 급하게 차에서 내려 학생을 체포합니다. 중학교 3학년인 이 학생은 새벽 1시쯤 택시에 승차한 뒤 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3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택시기사에게 돈을 뜯어낸 피해자는 곧바로 차에서 내린 뒤 뒤편 골목으로 달아났습니다. 이 남학생은 CCTV를 피해 인근 아파트 단지로 도망갔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30분 만에 붙잡혔습니다. 그 주변에 이제 그 수색하는 중에 이제 뭐 땀을 흘리고 있고 인상차기가 비슷하고 그러니까 검문하는 과정에서 이제 검거가 되는. 경찰 조사 결과 이 중학생에게 범행을 지시한 건 18살 고등학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법원은 피의자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두 학생을 특수강도 혐의로 입건하고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지역 대학들이 처해 있는 위기 상황을 짚어보고 돌파구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토론이 생방송됩니다. 광주와 목포, 여수 MBC는 잠시 뒤 9시부터 시사 토론 프로그램인 시사 용광로 시간에
지역 대학 육성을 위한 정부의 글로컬 대학 30 선정을 앞두고 지역 대학들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살펴보고 대학별로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진단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강영구 전라남도 자치행정국장, 차주환 목포대 기획처장, 이종복 모건대 사범대학 교수가 참여하며 광주와 목포, 여수 MBC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중계됩니다. 한국건설이 산수동 건설 현장을 사업 포기한 것과 관련해 지산동 지역주택조합이 한국건설 측이 일반 분양 사업장만을 포기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지산동 지역주택조합은 한국건설이 시행과 시공을 맡고 있는 산수동 2단지 사업장에 대해서만 한국건설이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힌 것이라며 지역주택조합이 시행사로 참여하고 있는 1단지 사업장은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건설 현장은 한국건설과 지역주택조합이 1, 2단지를 나눠 사업을 추진하던 곳이었습니다. 한편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건설은 북구 신안동 건설 현장 등 광주 사업장 4곳에 대해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지만원 씨가 북한군 개입 관련 허위 사실을 담아 쓴 책에 대해 출판과 배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지난 20일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 시민들이 북한 특수군이라는 지씨의 주장을 일부 유튜버들이 여과 없이 퍼나르는 등 5.18 왜곡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지씨가 발행한 책이 판매되고 배포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씨는 지난해 1월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군이라고 칭해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형이 확정되기 바로 직전 이 책을 발행했습니다. 김보미 강진군 의회 의장에 대한 차량 수색 등 이례적인 감찰로 물의를 빚었던 전남도 감사관실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무안경찰서는 최근 전남도청 감사관실 직원들이 김보미 의장의 관용차를 수색한 것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